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퇴사하시거나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어제 40대 후반 지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야, 나 큰일 났어. 회사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가 월 7만 원 정도였는데 퇴사하고 나니까 갑자기 22만 원이 나왔어. 이게 말이 돼? 이런 전화였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거든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 건보료 폭탄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30대든 40대든 50대든 직장 다닐 때는 우리가 직장 가입자예요. 이때는 정말 간단해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 실제로는 회사가 절반을 대신 내주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가 대략 14만 원 정도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7만 원만 내는 거예요. 나머지 7만 원은 회사가 내주는 거죠. 그런데 퇴사하는 순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첫째, 회사가 내주던 50%가 사라져요. 둘째,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 보는데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전월세, 보증금까지 다 봅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김철수 씨 50세, 대기업에서 30년 근무하다가 작년에 명예퇴직했어요. 퇴직 전에는 월 8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퇴직 후에는 월 25만 원이 나왔어요. 무려 3배가 오른 거죠. 김 씨 집에는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예금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이런 재산까지 다 계산에 넣어요. 회사가 내주던 8만 원은 사라지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까지 추가로 나오니까 25만 원이 된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벌써 답답하시죠?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4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에게도 분명 맞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임의 계속 가입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퇴사했지만 예전 직장 보험료 그대로 낼게라는 제도예요. 조건이 있어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 가입자였어야 하는데 대부분 직장인들은 이 조건에 해당하죠. 그리고 지역보험료보다 임의 계속 보험료가 더 적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 기한이에요. 퇴직 후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받고 딱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거 놓치면 정말 끝이거든요. 실제로 박영희 씨 45세 케이스를 보면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18만 원 나왔는데 임의 계속 가입 신청해서 예전 직장 보험료 9만 원 그대로 내고 있어요.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니까 정말 큰 절약이죠. 두 번째 방법은 피부양자 등록이에요. 이게 정말 대박인 게 보험료를 아예 안 내도 돼요. 조건을 볼게요. 모든 소득을 합쳐서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아예 안 돼요.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이에요. 재산 조건도 있어요. 재산세 과세 표준이 5.4억 원 이하여야 해요. 만약 5.4억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라면 소득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누구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 다니고 있으면 그 사람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사례를 보면 이정호 씨 52세는 작년에 조기 퇴직했는데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이 씨는 소득도 재산도 기준에 맞아서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어요. 월 20만 원 나올 뻔한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만든 거죠. 잠깐 영상 도움이 되고 계시나요? 그럼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실용적인 정보 계속 가져올게요. 세 번째 방법은 재취업이에요.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재취업을 고려해요. 다시 직장 가입자가 되면 회사와 50대 50으로 보험료를 나눠내고 소득만으로 계산되니까 부담이 확 줄어들거든요. 최근에 만난 김영수 씨 49세는 작년에 퇴직했다가 건강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어서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어요. 연봉은 좀 줄었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을 생각하면
오히려 나은 선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전략적 자산 관리예요. 2024년부터 정부에서 부담을 좀 덜어줬거든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아예 없앴고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그 금액의 7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도 30% 할인해서 계산하고요. 이런 걸 잘 활용하면 보험료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조미영 씨 46세 케이스를 보면 집값이 올라서 재산보험료가 많이 나올 뻔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월 5만 원 정도 절약했어요. 자, 그럼 2025년에 달라진 점도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료율은 2년 연속 동결됐어요. 7.09%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무려 330만 세대가 평균 월 2만 4천 원씩 보험료가 줄어들었어요. 자동차 보험료는 완전히 없어져서 9만 6천 세대가 평균 월 2만 9천 원씩 절약하게 됐고요.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체크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어요. 임의계속가입도 미리 계산해보세요.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 중 어느 게 더 유리한지 알아보셔야 해요. 퇴직 후에는 빠르게 움직이셔야 해요. 퇴직 다음 달 26일경에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와요. 이걸 받고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셔야 하고요. 피부양자 등록은 가능하면 매월 1일에 하세요. 1일에 피부양자가 되면 그달 보험료를 안 내도 되거든요. 실제로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이 댓글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영상 보고 미리 준비해서 아들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한 달에 15만 원씩 절약하고 있어요. 1년이면 180만 원이네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댓글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피부양자 자격은 매년 점검해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니까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해요.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있으시면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되니까 임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상의해보세요. 정리하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3배로 오르는 이유는 회사 분담금이 없어지고 재산까지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대응 방법은 4가지예요. 피부양자 등록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이 임의계속가입, 재취업, 마지막으로 전략적 자산 관리예요.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퇴직 후에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건강보험료는 피할 수 없지만 똑똑하게 준비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모의 계산도 해보실 수 있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30대든 40대든 50대든 언젠가는 다 겪을 일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주변에 퇴직 예정이신 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